자, 마지막 뉴스로 김건희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또 제일 신났네. 네, 왜냐하면 이 분야는 또 제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뭔 내용인지 보고 뉴스에 감춰져 있는 진실 송작가 TV에서 고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유명한 사람, 김건희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혜섭 목사라는 사람이죠. 자, 전국에서 제일 큰 꽃배달 서비스를 하신다는 그분. 그러니까. 예. 이분이 뭔 하시는 게 돈이 많던데요? 뭔 돈이 있어서 그렇게 때만 되면 법원 앞에 몇백 개씩 하한을 보내나 의심을 사고 있던 그분이시죠. 네. 심지어는 신학대학을 안 나왔는데도 목사시더라고. 그러니까 뒤에 나 목사들 시험 봐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목사란 이름만 붙으면 다 이상한 거야? 아니면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만 설치는 거야? 예. 자, 이 김혜섭이 약 5,000평 규모의 충주 공장에서 방직 및 태양광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저조해서 전기료를 연체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2024년 초에 매물로 내놨지만 입지 문제 등으로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2024년 10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공장의 불법 발전 사업 의혹 및 그리고 김건희 고모인 김혜섭에 대한 실명이 거론이 돼요. 이 의혹이 제기가 되고 나서 신천지 빌립지파 내부에서 체육공간 조성 명목으로 약 15억 원의 헌금을 모금을 합니다. 그리고 국감 다스에디 매입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감에 이 아줌마 이름이 나오니까 바로 이거를 사들인 거죠. 15억을 모아서. 그래서 보름 만에 대표이사 취임 및 등기 이전 준비 완료를 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속도냐? 인근의 국민중개사가 이건 일반적이지 않은 속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매입 주체가 누구냐? 신천지 고위 간부인 김모 씨가 동업자와 공동 명의로 43억 원의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잔금을 다 치르기도 전에 계약금 3억 원만 입금한 상태에서 경영권 전체를 양도를 했고요. 김혜섭이 공장을 굉장히 서둘러 처분하려고 했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양쪽에서는 다, 난 그 사람이가 아니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서로 몰랐대요. 자, 여기에서 송 작가만의 촉으로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입 과정이 수상합니다. 자, 이 건물은요, 공매로 나와 있는 건물인데 장부가액이 69억짜리였습니다. 근데 세 번의 유찰을 거쳐갖고 단독으로 이 아줌마가 갖고 갔을 때 22억에 갖고 갔어요. 원래 뭐 하는 공장인지는 몰랐는데 뭐 방직에 관련된 공장이었던 것 같아요. 방직 공장을 한다고 신고를 하고 거기에 엄청나게 태양열 기판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전되는 걸로 갖고 쉽게 말해서 전기료를 쪽쪽 뽑아 먹었습니다. 사용을 안 하니까 원래 이게 자가시설로 해갖고 공장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일단 자기가 쓰고 자기 가정이나 자기 공장에서 쓰고 남으면 송금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아줌마는 그냥 대놓고 전기만 팔아갖고 현금으로 이 돈을 챙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하는 공장이야? 왜 공장이라고 걸어놓고 발전 수입만 매년 몇 억을 갖고 가는 거야? 라고 감사에 걸리니까 이걸 팔아치운 거죠. 입금 내역에도 고모라고 고모라고 써있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는 과정에 신천지가 개입을 했다는 건데 자, 일단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샀습니다. 이게 22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가 43억에 샀습니다. 43억에. 근데 여기에 36억 대출을 떠안았으니까 네. 79억, 약 80억에 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22억에 낙찰받은 공장을 부채 포함 합쳐가지고 43억 원에 매입했다는 거는 36억 원의 대출 승계가 포함된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요. 이 대출을 승계하고 그걸 계약을 했는지 이 대출을 안고 43억에 계약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출 포함한 겁니다. 그럼 대출 포함을 하면 이걸 얼마에 받은 거예요? 약
현금은 7억 현금으로 정도고. 7억에 받은 거죠. 7억. 현금 7억으로 넘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22억에 산 거를 43억에 21억이 있었는데, 자, 문제는 22억짜리 낙찰받은 그 공장에서 36억이라는 부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채가 발생한 것도 매우 웃긴 거야. 69억짜리가 22억까지 낙찰이 안 된 것도 이상하지만 이게 36억의 대출을 받았다는 것부터 1차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왜 얘가 계속 유찰이 됐겠느냐. 아마 금액하고만 따지면 몇 번을 사도 샀겠죠. 땅이 5,000평인데. 5,000평. 그 이외에 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뭐가 있었을 거예요. 소송이라든지, 뭐 잔금에 대한 뭐 유치권 소송이라든지. 보통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낙찰이 안 되거든요. 그 금액에 대한 해결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유찰된 거를 22억에 사고 이거를 검찰이 어떤 형태로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69억짜리를 22억에 살 수 있었다고 봐. 근데 22억의 낙찰을 받으면, 이게 첫 번째 비리 의혹이에요. 22억의 낙찰을 받으면 이거는 등기가로 22억으로 영수증이 나옵니다. 왜냐면 22억에 취득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36억을 대출을 해주려면 최소 이 건물을 72억 이상으로 평가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고액으로 평가를 해준 건가요? 그래서 내가 이 금액을 봤을 때, 뭐지? 36억이라는 대출이 나왔다고 치면, 네. 이거를 7억만 받고, 현금으로 7억만 받고 더 팔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왜? 36억이 나왔다는 건 이게 72억짜리라는 게 은행을 통해서는, 감정을 통해서는 최소한 확인이 된 거야. 그래서 43억 36억을 붙여갖고 한 거는 쉽게 말해서 양도 차익이 21억이지만 대출을 까고 나면 7억밖에 안 나오잖아. 네. 세금을 한 3억 정도로 줄이려고 실제 거래 계약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이 신천지 간부 측이 전체 금액의 10% 안 되는 계약금 3억 원만 입금을 했는데 거기에 잔금 치르기도 전에 공장 대표이사가 됩니다. 경영권을 장악하면 아예 넘기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선의로 보게 된다고 치면 공장 자체보다는 대출을 내 가지고 발전 설비를 하는데 36억 대출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럴 것 같으면 1,000만 원짜리 땅에다가 대출 받아서 50억 원어치 태양 전지판 갖다 깔지. 갖다 깔면 그걸로 갖고 나온 전기로 이자 주고 못 주고 부자 되는데 그걸 애초에 못 하게 돼 있어요. 전기 사업자 이런 사업자들은 기본에 갖고 있었던 자본금에 대한 부분이 출처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것조차도 불법이었을 거라고 봐진다는 거야. 결국은 김혜섭 씨 입장에서는 경영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팔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신천지가 국정감사에 이름 나오니까 신천지 쪽에서 나와서 대출 36억 빚을 갚아준 셈. 거기에다가 더하기 돈까지 더 받은 거지. 그래서 이미 대출 받은 데서 자기 원가 이미 이거 다 빠져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을 43억이 표면상의 계산 가격이고 저기 성렬이 아버지 집 사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야. 사실은 거의 80억에 이걸 사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 목사라는 아줌마가 자기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100억짜리 건물을 줬다. 하나님이 충주에 100억짜리 공장을 주셨는데 문제가 될까봐 임대 수익만 월 4천만 원 가량 받고 있다. 지가 그랬잖아. 네, 이렇게 100억짜리 말했어요. 건물이라고. 네. 본인이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100억 정도 돼야 36억 받는 것도 이해가 가. 근데 이걸 갖다가 43억에 하고 바로 그냥 짭으로 넘겼다? 100%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중거래가 있을 거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 이거를 신천지에 있는 그 무슨 지파장의 빌립 지파 고위 간부, 그러니까 빌립 지파라는 데가 충북 강원도를 관장하는 지파래요. 거기에 있는 고위 간부가 공동 명의로 샀다는 거야. 과연 이 사람이 자기 돈을 썼겠느냐는 거지. 자기 돈을 안 쓰고 딴 사람 돈을 끌어들여서 샀으면 교단에서 대준 거예요. 교단에서는 이거 개인이 산 거라는데.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개인 이름으로 아파갖고 산 거야. 그럼 왜 공동명의를 시키겠어요? 이 새끼가 들고 튈까봐 공동명의로 이걸 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 이름 빌리고 공동으로 이만희 친구나 아들이나 사전에 8천이나 믿을 만한 놈 공동으로 걸어놓으면 그 재산권을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공동명의로 이게 나온 거예요. 애초부터 해설비는 이게 하느님이 나한테 좀 100억짜리 건물이라 그랬어. 이미 이거는 그때부터 윤석열, 김건희가 고마워, 도와줘서 고마워. 이거 건물 쓰시고 나 일 필요할 때 사람들 좀 모으고 꽃다발 좀 보내. 그랬나 보지. 근데 그 신천지 빌립지파 내부에서 체육시설 만든다고 15억 모았잖아요. 15억 그게 들어갔어. 택도 일단 없는 돈이에요. 택도 없지만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금 출처를 만드는 과정 중에 그거인 거고, 자, 멀쩡하게 잘 하던 발전 사업하고, 방직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얘기는 헐고 허문다는 거잖아요. 그죠? 체육시설을 그거 다 놓고 만들 수는 없으니까 털어서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 그럼 애초에 여기서는 방직이라는 사업 자체는 하질 않았어. 그리고 태양전지판을 쭉 깔아놓고 시설을 다 가려놓고 뭔가 전기 생산은 존나게 했어. 이건 뭘 만드는 공장이었을까? 그게 나의 네 번째 의혹인 거야. 코인인가? 코인일까? 아닌가? 뭐지? 코인일까? 코인이면 순수하지. 저는 그거 아니고 뭔가 난 뭔가 약과 관련된 얘기. 뭔가 조금 그거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급하게 팔아야 되는 이유. 경영권을 날려가면서 계약금만 받고 던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또 있지 않냐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밀어가지고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에 설비비가 얼마가 들었을지 모르는데, 태양광 설비로 얼마가 들었는지, 건물 건축으로 뭐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지들이 43억이라고 말한 공장 5,000평에다가 와. 이 돈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만든다? 이걸 믿으라고? 이거는 진짜 제대로 된 수사관이 이거 처음에 인도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있는 상태를 비롯해갖고 중간에 왔던 자금 거래까지 싹 다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난리 아유. 났네, 난리 났어. 이제 이거는 진짜 무슨, 너무 나가셨다, 음모론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뭘 상상하든 윤석열, 김건희 때는 그 이상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 패턴이 너무 익숙해요. 응? 나는 이런 방식을 너무 많이 봤어, 김건희가 하는 사업 중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공장 얘기 딱 들어왔을 때 바로 조사하면서 방금 그 네 가지 포인트가 딱 나온 거야. 이걸 어떻게 22억에 받았을까? 대출을 어떻게 36억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 대출을 받아갖고 이렇게 한 거를 왜 7억에 넘겼을까? 대출 빼고 나면. 그렇잖아. 22억 들인 돈을 7억에 넘긴 거야. 이게 얘기대로 한다고 지금 대출을 끌어안고 있으면 너 같으면 22억에 산 건물을 7억에 남기겠어? 이건 100억짜리라고. 그래도 그 대출까지 다 넘겼으니까 43억이죠. 결국에. 근데 대출을 지가 받아서 100% 뽑아서 현금으로 써버렸으면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겠지만 어찌됐거나 그걸 투자를 해서 뭘 만들어서 태양광 사업을 하니 어쩌니 했다고 치면 내가 보기에 이거는 절대 43억짜리 아니에요. 100억짜리. 자기가 100억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급하게 잘 쓰다가 아는 사람
이걸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한테 떠넘겼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절대 소문 안 나고 깜짝같이 이걸 없애가지고 태양광 설비도 다 날리고 건물도 다 날리고 그 비싼 40억짜리에다가 5,000평짜리 운동장을 만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거야. 이거는 딴짓하던 공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뉴스 보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2024년에 김혜섭이 이 공장을 매물로 내놨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 안 팔림. 안 팔렸다. 그때까지는 공장의 활용도가 없었나 보죠. 그 이후에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됐을 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외국에서 몇 조 원어치씩 원재료를 사올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그때 여기에 대한 용도가 따로 생기지는 않았을까요? 그 이전에 김건희가 그 사업했다고 하는 그 의혹이 없는데 윤석열 정부가 생기면서 갑자기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하기 시작하면서 마약 했는데 결국은 마약은 지들이 하고 있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의혹은 송 작가의 단순한 의심일 수 있고 음모론일 수 있습니다만 워낙에 얘들의 패턴을 내가 많이 봤고 잘 알아요. 내 사업처럼 느껴져. 나 같으면 이렇게까지 해먹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오는 부동산의 이동, 자금의 이동, 그리고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방직 공장의 의문이 나는 거기서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과는 유능하신 검사들과 수사관님들이 찾아낼지 안 찾아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런 의심이 든다고. 22억짜리를 갑자기 대출 안고 그냥 훅 던질 수 있는 이러한 처분도 이상스럽지만 신천지가 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신천지가 이걸 사갖고 책임지고 메모를 해준다고 이걸 샀다는 자체에서 나는 더더욱 큰 의구심을 느낀다는 거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